절대 혼자서 괜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뇌를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3,000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아무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 날, 배우자와 같은 식탁에 앉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밥 먹어, 약 먹었어 뿐인 날,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 괜히 폐 끼칠까봐 참은 날, 이런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채널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치매는 무서워하시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몸을 갉아먹고 있는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고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도 독립하고 직장도 떠나고 나니 하루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뇌와 심장과 혈관을 흔드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이 왜 혈압과 수면과 기억력까지 망가뜨리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60세 이후 관계가 조용히 무너지는 4가지 경로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연결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30분 이상이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외로움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다. 성격이 약한 사람이나 느끼는 거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아라. 대수롭지 않다. 의연하게 살아라.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사회적 단절이 조기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배 15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배는 줄이려 하시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경보기가 울리듯 뇌가 위험을 감지하면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바꿉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원래 위급할 때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뇌에게 위험 신호로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수만 년 전부터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그 기억이 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사람과 멀어졌다고 느끼면 뇌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긴장 물질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걸 집안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는 추울 때 잠깐 강하게 돌아가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여름에도 24시간 최고 온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관이 상하고 벽에 금이 가고 전기세가 폭발합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된 몸도 비슷합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으니 혈관은 뻣뻣해지고 혈압은 안정되지 않으며 잠들어도 깊이 못 잡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60대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고혈압 유병률이 1.6배, 수면 장애 발생률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몸 안에 작은 불씨 같은 것이 꺼지지 않고 남습니다. 겉으로 열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에서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혈관과 뇌 건강에 부담을 주고 면역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외로움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장기적으로 만성염증과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외로움은 마음이 허전한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는 위협을 느끼고 몸은 긴장하며 혈압은 흔들리고 잠은 얕아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한 달간 이런 증상 있으셨습니까? 밤에 자꾸 깨신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별일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다. 이름이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쌓이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로움이 왜 뇌와 몸에 위험한지 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긴장 반응이 꺼지지 않아 혈압, 수면, 면역, 기억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다음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관계가 왜 조용히 무너지는지 그 4가지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노년의 멀어짐은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은퇴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피곤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의 리듬과 사회적 접촉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동료와 인사라도 나눴고 점심이라도 같이 먹었고 누군가 내 역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없어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안쪽으로 움츠러듭니다. 두 번째는 빈집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분명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소리와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식탁은 더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부부는 오히려 더 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소멸입니다. 오래 산 부부는 서로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오늘 어땠어? 무슨 생각해? 같은 질문이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생활 지시만 남습니다. 약 먹었어. 문 잠궈. 병원 몇 시야. 관계가 실무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우리 세대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서운함을 솔직히 말하기보다 무뚝뚝함으로 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성분들도 섭섭함을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말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는 크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깊이 멀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에 출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정서적 단절을 오래된 추위처럼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배우자와 하루에 진심이 담긴 대화를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10분 이상이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되신다면 관계의 온도가 이미 많이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상훈 씨라고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10시쯤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은 아내와 같이 먹고 저녁에는 뉴스 틀어놓고 조용히 식사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평범하고 안정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상훈 씨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자꾸 머리가 멍합니다. 잠도 자꾸 깨고요. 혈압약은 잘 먹는데
수치가 들쭉날쭉합니다. 별일 아닌데도 가슴이 답답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은퇴 후 사람 만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고 아내와 하루 대화가 10문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고받는 말도 반찬 뭐야? 리모컨 어디 있어? 병원 몇 시야? 같은 생활 말뿐이었습니다. 상훈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내가 집안에서 점점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혼자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이미 오래 혼자 계셨습니다. 잠은 얕아지고 새벽에 2~3번씩 깨고 산책은 하고 있었지만 누구와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도 나만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 내가 말해도 상대가 진짜로 듣지 않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관계의 온도가 내려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빈집, 대화 소멸, 자존심. 이 4가지가 노년의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경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따뜻하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때 사람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도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뇌는 나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긴장을 높이던 경보장치가 조금씩 가라앉고 편안함과 유대감에 관련된 반응이 살아납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한 연결은 몸의 경보기를 끄는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손길의 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안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것,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이런 행동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긴장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놀라서 울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이 아닙니다. 손입니다. 안아주는 팔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안전한 접촉을 통해 안정을 느낍니다. 연구에서도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의 따뜻한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혈압과 심박수가 더 낮은 방향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편한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하는 가족, 부부, 자녀, 손주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운 손길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낸 뒤 아내가 남편 어깨를 톡 두드리며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병원 결과가 걱정되는 날 남편이 아내 손등을 가볍게 감싸는 것. 딸이 친정에 들러 어머니 손을 2손으로 꼭 잡는 것. 이 짧은 접촉이 뇌에게 가장 빠른 안전 신호가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시간도 10초면 됩니다. 그리고 손길은 그 순간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몸이 덜 긴장하면 밤에는 더 깊이 잠들기 쉬워집니다. 결국 손길 하나가 하루의 긴장 곡선을 바꾸는 셈입니다. 다음은 눈맞춤과 대화의 힘입니다. 노년의 뇌에 꼭 필요한 자극은 어려운 퍼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뇌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상대 표정을 읽고 말의 뜻을 해석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 속 경험과 연결합니다. 이런 과정이 뇌 여러 부위를 동시에 움직이게 합니다. 다시 말해, 대화는 우리 뇌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특히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맞춤은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소통에서 눈맞춤은 상대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뇌가 관계 신호를 처리하도록 돕는 강력한 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면서도 진짜로 듣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 응 하고 넘기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건성으로 답하고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조언부터 합니다. 그러면 뇌는 연결감을 얻지 못합니다. 진짜 경청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하셨겠네요.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이 한마디가 감정을 확인해 줍니다. 사람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해받았다고 느끼면 긴장이 크게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노년의 뇌는 정보보다 공감의 리듬에 더 크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경험 자체가 기억과 기분과 의욕을 살리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부부가 있습니다. 73세 미자 씨와 76세 동식 씨는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젊을 때는 고생도 많았고 자녀 셋을 키우느라 밤잠도 줄였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버틴 전우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다 독립한 뒤 두 분은 처음으로 긴 시간을 마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식 씨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냈고 미자 씨는 집안일과 교회 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생활 시간표가 달랐습니다. 식사는 같이 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말이 오가도 늘 짧고 딱딱했습니다. 반찬 짜다. 병원 가야 한다. 그 얘기 또 하냐. 서로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씨의 혈압이 갑자기 올라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큰 위기는 넘겼지만 그 뒤로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사소한 말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검사상 심각한 이상은 없었지만 두 분의 생활을 들여다본 의료진은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몸도 힘드시겠지만 두 분이 너무 오래 각자 외롭게 버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체면에 걸립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미자 씨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사는데 외로운 게 제일 서러워요. 동식 씨는 한참 뒤에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 두 분에게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인사할 때 서로 이름을 불러주기, 하루에 한 번 상대가 한 일 중 고마운 것 한 가지 말하기, 저녁에 10분 동안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일주일에 2번은 손잡고 동네 공원까지 걸어가기.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동식 씨는 자꾸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자 씨가 여보, 진심으로 듣는 얼굴을 오랜만에 본다라고 했을 때 동식 씨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 달 뒤 두 분은 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약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었고 미자 씨의 밤 불안도 많이 줄었습니다. 두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원에서 고쳤지만 마음은 집에서 고쳤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사랑이 끝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끊겨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표현이 다시 시작되면 몸도 뒤늦게 따라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안에서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눈 한 번 더 마주치고 손 한 번 더 잡아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연결의 힘과 두 부부의 실제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손길, 눈맞춤, 진심 어린 대화가 뇌의 경보장치를 끄고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가장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습관을 권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아침 한마디입니다. 아침에 얼굴을 보자마자 날씨 이야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잘 잤어요?
오늘 몸은 어때요? 어젯밤보다 마음은 좀 괜찮아요? 이 세 문장 중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한마디가 뇌에게 오늘도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출발 신호가 됩니다. 어제 하루가 조용했어도 오늘 아침에 누군가 내 안부를 물으면 뇌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녀에게 아침마다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십시오. 오늘 하늘 맑다. 아침에 콩밥 해 먹었다. 이렇게 한 줄이면 됩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내는 행위 자체가 연결의 시작입니다. 둘째, 저녁 10분 대화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딱 10분만 서로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하나, 불편했던 일 하나, 내일 기대되는 일 하나.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씩만 말해도 1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 말을 절대 끊지 마십시오.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국 보건당국도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으로 방해 없는 질 좋은 대화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텔레비전 뉴스 한 꼭지가 7분입니다. 뉴스 한 꼭지 대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압약 한 알보다 더 깊은 곳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란히 걷기입니다. 운동 효과만 보지 마십시오. 나란히 걷는 것은 대화의 압박이 적어서 오히려 말이 더 잘 열립니다. 얼굴을 계속 마주보지 않아도 되니 쑥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숨과 다른 사람의 걸음이 조금씩 맞아갈 때 관계의 긴장도 서서히 풀립니다. 일주일에 3번,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평소 신발 신고 나가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걷기 모임을 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나가보시면 달라집니다. 실제로 75세 경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는데 자녀분들이 돈은 잘 보내드렸지만 평소 연락은 짧았습니다. 경자 씨는 늘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녁만 되면 집이 무서웠습니다. 식사는 대충 때우기 시작했고 잠은 얕아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집에 돌아와 오늘 누가 감자를 가져왔더라, 누가 손주 사진을 보여주더라 하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고 식사량도 회복됐습니다. 3달 뒤 자녀분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머니 말투가 달라졌고 걸음이 덜 무거워졌고 무엇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존재 자체를 미안해하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경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해진 몸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았는데 말 걸 사람이 없어서 더 빨리 무너지고 있었더라고. 여러분, 이 3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상태를 묻는 한마디. 둘째, 저녁 10분, 방해 없는 대화. 셋째, 일주일에 3번 나란히 15분 걷기.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강합니다. 아침에 연결되고 저녁에 마음을 정리하고 중간중간 함께 걸으면 하루 전체가 고립 대신 연결의 구조로 바뀝니다. 자녀분들과 보호자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 가장 안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존심과 함께 숨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셨던 분일수록 이제 와서 외롭다고 말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엄마 외롭지 않아? 라고 직접 묻기보다 요즘 하루 중 제일 조용한 시간이 언제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감정의 빈칸이 보입니다. 연락의 길이보다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30분 통화 한 번보다 3분 안부 전화가 매일 오는 것이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손주의 역할도 큽니다.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통화, 학교 이야기 한 가지. 이것이 어르신 뇌에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부모님은 도움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결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면 뇌의 경보장치가 꺼지지 않아 혈압, 수면, 면역, 기억력, 인지 건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60세 이후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퇴, 빈집, 대화 소멸, 자존심, 이 네 가지 경로로 부부와 가족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결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대로 정서적 연결은 보호막이 됩니다. 손길, 눈맞춤, 진심 어린 대화는 뇌에게 안전 신호를 보내고 몸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상태를 묻는 한마디, 저녁 10분 대화,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하루의 정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외로움은 숨길수록 깊어지고 연결은 시작할수록 살아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살고 싶다는 것, 다른 하나는 품위 있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품위는 돈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만으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품위는 내가 아직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내 이름이 다정하게 불리는 삶 속에서 지켜집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관계야? 이제 와서 뭘 바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방치할수록 깊어지지만 연결은 늦게 시작해도 분명히 효과를 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뇌를 살리는 것은 단지 약이 아니라 누군가와 다시 이어지려는 따뜻한 의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셨습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멀어진 자녀일 수도 있고,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미루지 마십시오.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잘 지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혈압을 낮추고, 잠을 깊게 하고,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그리고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